안녕하세요. 하루의 끝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여기는 사연 나영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겐 가장 특별한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묘합니다. 겉보기엔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난로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선 비수를 꽂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겪어본다는 건 양파 껍질을 까는 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눈물 찔끔 날 때도 있지만 그 속엔 달큰한 진짜 알맹이가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혹시 첫인상만으로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벽을 치진 않으셨나요? 오늘 사연 나영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첫인상을 가졌던 어느 이웃과의 평생 잊지 못할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푹 빠질 준비 되셨죠? 당신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 사연 나영, 지금 시작합니다. 나영님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아이가 크면서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 맘먹고 장난감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딸이 5살 때 문신처럼 떼지 않고 들고 다니던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 요술봉이 있었어요. 단정된 모델이라 중고 마켓에 올리자마자 1분 안에 채팅이 오더라고요. 띠링, 요술봉 삽니다. 지금 어디로? 네, 첫 마디부터 아주 간결하고 포스가 넘쳤습니다. 닉네임은 무려 피도 눈물도 없는 새질이었죠. 프로필 사진은 시커먼 헬스장 바벨이었고요. 살짝 흠칫했지만 육아용품 거래에 뭐 별일 있겠나 싶어 집 앞 편의점 앞에서 밤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남편은 야근 중이라 아이를 재워놓고 혼자 패딩을 주섬주섬 걸쳐 입고 나갔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편의점 앞 벤치에서 분홍색 요술봉을 들고 서 있던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더라고요. 밤 10시에 그것도 닉네임 피도 눈물도 없는 새질님, 좀 왠지 좀 쎄하니 두근두근 하셨겠습니다. 네, 걸어오는 실루엣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키는 190은 좋게 넘어 보이고 한겨울인데도 터질 듯한 반팔 티셔츠 사이로 팔뚝에 용인지 호랑이인지 모를 화려한 문신이 얼핏 보였습니다. 게다가 검은색 캡모자를 푹 눌러 쓰고 검은 마스크까지 끼고 있었죠. 영화에 나오는 조폭 행동대장 같은 분이 뚜벅뚜벅 저에게 걸어오는데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 요술봉, 네네네네, 여기요. 시크릿 주주 맞습니다. 작동 다 잘 되고요. 무서운 아저씨는 제 손에서 분홍색 요술봉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거대한 숯뚜껑 같은 손에 앙증맞은 요술봉이 쥐어지니 그 괴리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아저씨는 말없이 요술봉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굵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하트 모양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뾰로롱 사라랄라 치링치링 치리링, 주주와 함께 마법의 세계로 떠나볼까? 이 타이밍에 긴장감 다 깨지잖아요. 그 무서운 마동석 같은 분이 요술봉에서 나는 치링치링 치리링 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셨단 말이죠. 상상하니까 진짜 너무 웃기네요.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마스크 너머로 요술봉을 빤히 보더니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제게 툭 건넸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그러곤 휙 돌아서서 성큼성큼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나 오늘 장기 털릴 뻔했다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취향을 가진 무서운 분이구나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당근마켓 알림이 울렸습니다. 어제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새질님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지? 환불해 달라고 찾아오는 거 아니야?
심장이 철렁해서 메시지를 열었는데 그곳엔 장문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판매자님, 어젯밤엔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제가 야근 중 바로 가느라 꼴이 좀 험악해서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사실 제 딸아이가 백혈병으로 묵은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아프다고 매일 우는데 어제는 갑자기 예전에 가지고 놀던 시크릿 주주 요술봉이 있으면 안 아플 것 같다고 조르더라고요. 단종된 모델이라 새 걸 구할 수가 없어서 온갖 사이트를 뒤지다 판매자님 글을 봤습니다. 혹시나 누가 먼저 사갈까봐 일하다 말고 급하게 뛰어나가느라 말투도 무뚝뚝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어젯밤 늦게 병실에 돌아와 잠든 아이 머리맡에 요술봉을 두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아이가 요술봉을 보고는 2달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마법이 이루어졌다면서요. 판매자님이 파신 건 그냥 중고 장난감이 아니라 제 딸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을 팔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다 나으면 이 요술봉 들고 꼭 예쁜 옷 입혀서 놀이공원 데려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메시지 아래에는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창백하고 마른 아이가 그 낡은 분홍색 요술봉을 소중하게 껴안고 천사처럼 잠들어 있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쥐고 있는 어제 그 소뚜껑같이 크고 투박한 아빠의 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출근 준비하다 말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덜덜 떨며 피하고 싶어 했던 그 거대한 아저씨는 사실 아픈 딸을 위해 밤샘 근무의 피로도 있고 한달음에 달려온 세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따뜻한 아빠였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예쁜 공주님은 요술봉의 마술법으로 꼭 이겨낼 거예요. 다 나아서 놀이공원 가는 날 딸아이 예쁜 원피스 사입히라고 2만 원은 다시 송금해 드렸습니다. 아버님도 꼭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라고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영님, 저 어제 그 아버님께 다시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이가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서 어제 드디어 놀이공원에 다녀왔다며 요술봉을 든 예쁜 공주님 사진을 보내주셨답니다. 제 방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장난감이 누군가에겐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서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을 배운 저는 이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휴지 좀 적시셨나요? 이렇게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사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청취자분들도 아마 눈물을 훔치고 계실 것 같아요. 닉네임 피도 눈물도 없는 새질 아버님, 혹시 어디선가 이 방송 듣고 계신가요? 아버님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강한 헐크이자 가정다정한 요정님이십니다. 우리 예쁜 공주님, 아프지 말고 요술봉의 마법처럼 매일매일 치링치링 빛나는 하루만 가득하길 저 나영이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게요. 그리고 오늘 장난감 값에 마음을 듬뿍 얹어 다시 돌려주신 우리 사연자님, 사연자님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어쩌면 진짜 마법을 일으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굳은 표정 뒤에는 삶의 고단함이, 험악한 겉모습 뒤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사랑이 숨어 있기도 하니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조금 더 다정하고 깊은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건 어떨까요? 자, 눈물 한번 쓱 닦고요. 내 마음을 짜릿하게 만들었던 사연, 억울했던 사연, 눈물 콧물 쏙 빼는 사연,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진짜 삶이 담긴 이야기들을 아래 고정 댓글에 이메일
nayongg405@gmail.com으로 언제든지 제보해 주십시오. 오늘 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연 나영의 나영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